1981년 5월 28일 서울 잠실 운동장.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뜨겁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눈이 부실 만큼 파랗고 공기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운동장에 모인 수만 명의 청춘들은 그 더위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국풍 80일, 새로운 조국의 청춘이여 일어나라. 방송차의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구호가 하늘을 뒤흔들었어요. 운동장 전체가 깃발로 물들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그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마치 거대한 물결이 일렁이는 것 같았죠. 사람들은 손을 높이 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함성과 박수 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울림을 만들었어요. 대학생 민수는 그 인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의 팔뚝엔 붉은 완장이 감겨 있었어요. 질서유지요원이라고 쓰여진 완장이었죠. 민수는 22살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2학년 역사학과 학생이었어요. 그는 이 행사를 준비하며 몇 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리허설을 하고 동선을 외우고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서 준비했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지도 몰라. 민수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암울했던 시절이 끝나고 이제 젊음이 노래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이 축제가 그 시작점이 될 거라고. 그의 눈엔 설렘과 의무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고개를 돌리자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학생 수진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가 햇살에 반짝였고 볼은 달리느라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어요. 수진아, 늦었잖아. 합창단 리허설 시간 다 됐어. 알아요, 알아. 버스가 막혀서. 어휴, 더워 죽겠다. 수진은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숨을 고르려 했어요. 그녀는 민수와 같은 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국문학과 학생이었고 목소리가 맑아서 합창단에 선발되었죠. 민수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무대 끝나면 우리 얘기하기로 한 거 기억하지? 수진의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기억하죠. 어떻게 잊어요? 두 사람은 몇 달 전부터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로 꺼내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가끔 마주치는 길 위에서. 그들은 그저 눈빛으로만 서로를 확인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큰 무대가 끝나면 두 사람은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정식으로 마음을 고백하고 손을 잡고 함께 걷기로. 무대 끝나면 저기 분수대 앞에서 만나자. 꼭이야. 응, 꼭.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합창단 대기실로 뛰어갔어요. 민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죠. 오늘이 끝나면 우리의 시작이겠지.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운동장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음악이 울려 퍼지고 무용수들이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색색의 의상, 현란한 동작, 터져 나오는 함성. 민수는 완장을 매만지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분수대 앞에서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영영. 그날의 약속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민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깃발은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만 그 아래 어둠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무대 아래 관객석 뒤편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치지도 노래를 따라 부르지도 않았죠. 그저 관객들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국풍 80일은 청춘의 축제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 축제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행사 준비 회의 때 한 선배가 조용히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함성은 자유롭게 하되 내용은 정해진 대로 하라. 알겠나? 무슨 뜻인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노래 가사는 미리 검열을 받아야 했고 플래카드 문구도 승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함성 구호까지도 정해져 있었어요. 대한민국 만세, 새 조국 건설, 청춘의 힘, 그 외의 구호는 금지였습니다. 민수는 무대 옆 스태프 구역을 지나가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MBC 방송국 로고가 붙은 카메라 옆에 군복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방송용 카메라가 아닌 별도의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그 렌즈는 무대가 아니라 관객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지? 민수는 걸음을 멈췄어요. 한 방송국 스태프가 그 옆을 지나가다 민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스태프는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보지 말라는 신호였죠.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저 카메라는 누구를 찍고 있는 걸까?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합창단의 무대가 시작되었어요. 민수는 무대 옆에서 수진을 찾았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은 그녀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갔죠. 수진의 목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순간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저 가사는? 원래 합창단이 부르기로 한 노래는 새마을 노래였어요. 하지만 수진이 부르는 건 다른 노래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이었죠. 무대 아래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 하나가 무전기를 들어 올렸어요. 뭔가를 급하게 말하는 것 같았죠. 그 옆에 카메라가 수진을 향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왜 갑자기? 노래는 짧게 끝났습니다. 합창단 지도 선생님이 급하게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자,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쳤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민수는 무대 옆 출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이 무대에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민수는 합창단 대기실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그곳엔 다른 학생들만 있었고 수진은 없었습니다. 수진이 어디 갔어? 한 여학생이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무대 끝나고 연습실에 다녀온다고 했는데. 민수는 연습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비어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축제는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수진을 찾을 수 없었어요. 분수대 앞에서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수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어젯밤부터.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합창단에 있던 그 학생 노래 가사를 바꿔서 불렀다며? 통일이라는 단어를 넣었대. 그거 금지어잖아. 그래서 끌려갔다던데. 민수는 그 말을 듣고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축제의 뒤편엔 어둠의 카메라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 렌즈는 무대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름 속엔 사라진 청춘의 얼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2001년 가을 민수는 42살이 되었어요. 그는 신문사 기자가 되었습니다. 사회부 차장이었죠. 세월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가슴 한편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민수는 여러 번 찾아봤어요. 경찰서에도 가고 학교에도 물어보고 심지어 정보기관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죠. 그런 학생은 기록에 없습니다. 그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을 뿐입니다. 민수는 그 일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되었는지도 몰랐죠. 진실을 찾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 동료 기자 한 명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차장님, 이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MBC 창고 정리하다가 옛날 필름들이 나왔대요. 국풍 80일 관련 자료래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상암동 자료실이요. 제가 연락해 놨으니 가보세요. 민수는 곧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자료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선반엔 낡은 비디오 테이프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담당자가 테이프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날 촬영한 미공개 필름이래요. 방송에는 안 나간 영상들이고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받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잠실 운동장이 나타났어요. 색이 바랜 영상이었지만 그날의 풍경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깃발들, 사람들, 무대. 그리고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화면 속 수진은 하얀 저고리를 입고 웃고 있었어요. 합창단 친구들과 함께 대기실 앞에 서 있었죠. 누군가 카메라를 들이대자 수진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큰 무대에 서다니 꿈만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20년 만에 보는 그 미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이 무대로 올라가는 장면, 노래를 부르는 장면. 그녀의 얼굴은 맑고 순수했어요. 마치 세상의 어둠 같은 건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곧 영상이 흔들렸습니다. 카메라가 급하게 움직이더니 무대 뒤편을 비췄어요. 어둑한 통로 사이로 2명의 군인이 누군가를 끌고 가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다시 돌려봤어요. 그 짧은 순간 불과 3초 정도의 화면이었지만 민수는 확실히 봤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학생.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고 있었고 양옆의 군인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민수는 화면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아. 20년 동안 찾던 진실이 이렇게 낡은 필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필름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특별 취재팀을 꾸렸어요.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합창단 동료들, 행사 관계자들, 당시 방송국 스태프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대답만 돌아왔죠. 어느 날 밤 민수의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 씨, 그 일은 잊으시죠? 누구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필름은 공개하지 마세요.
20년 전 일을 다시 끄집어내 봤자 아무도 좋을 게 없어요. 수진이는 어디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 필름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수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말 행복해요. 그 미소가 민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얼굴이 이제는 필름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수진의 미소가 헛되지 않도록. 2002년 봄 민수는 마침내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찼고 TV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었죠. 민수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손엔 그 낡은 비디오 테이프가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1981년 국풍 80일 당시 촬영되었으나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입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밝게 웃는 그 모습. 그리고 곧 어두운 통로에서 끌려가는 장면. 불과 3초였지만 그 장면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이 학생은 누구입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어요. 민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이 학생의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당시 21살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졌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국풍 80일은 청춘의 축제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이렇게 사라진 청춘들이 있었습니다. 뉴스는 단숨에 퍼져나갔습니다. TV, 신문, 인터넷, 모든 매체가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니. 20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거야?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잔혹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민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수 씨, 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익숙했어요. 누구십니까? 저는 이진우입니다. 수진이의 오빠입니다. 민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수진에게 오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오래전에 군에 입대했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죠. 어디서 만날까요? 조용한 곳으로. 부탁합니다. 다음 날 민수는 한강공원 벤치에서 진우를 만났습니다. 진우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얼굴은 수진과 닮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영상, 제가 찍은 겁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당시 정보기관 소속이었습니다. 국풍 80일 행사 감시 요원으로 배치되었죠. 제 임무는 관객들을 촬영하고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민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동생을.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수진이가 그 무대에 설 줄은.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무대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관이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저 학생 확보하라고. 저는 그게 제 동생인 줄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지키려고 했어요. 군에 들어간 것도 정보기관에 들어간 것도 모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제 손으로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수진이는 사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매일 상관에게 애원했죠. 제 동생입니다. 제발 놓아주십시오라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진이는 어디 있습니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사흘 후 수진이는 어디론가 이송되었어요. 그 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한강물이 잔잔히 흘렀죠. 민수는 마이크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잠시 망설였어요. 이 이야기 공개해도 됩니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개하십시오. 제가 벌을 받아야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민수는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녹음하지 않겠습니다. 진우가 놀란 얼굴로 민수를 봤어요. 왜요?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도 수진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도 저도 우리 모두 그 시대의 희생자였습니다. 두 남자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라진 한 여학생을 기억하며 그녀의 미소를, 그녀의 노래를, 그녀의 꿈을. 진실은 밝혀졌지만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여름 잠실 운동장. 민수는 이제 65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조금 굽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오랜만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운동장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의 낡은 시설은 사라지고 현대식 경기장이 들어섰죠. 주말이면 야구 경기가 열리고 콘서트가 열립니다. 젊은이들의 함성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어요. 민수는 천천히 경기장 주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 속에서 민수는 여전히 그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풍 81, 새로운 조국의 청춘이여. 깃발이 펄럭이던 소리, 합창이 울려 퍼지던 소리,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 우리의 소원은 통일.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그날처럼. 수진아, 넌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 영상을 공개한 후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어둠을 알게 되었고 비슷한 사례들이 속속 밝혀졌죠. 진실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공식 사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살아있을지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민수는 경기장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981년 봄 대학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수진이 활짝 웃고 있고 그 옆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얼마나 젊었는지, 얼마나 순수했는지. 사진 속 수진은 여전히 21살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제 65이에요. 세월은 그렇게 불공평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오시면 자주 그러세요? 가끔요. 이곳엔 제게 소중한 기억이 있어서요. 여학생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국풍 80일 여기 계셨던 분이세요? 민수는 놀라 그녀를 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 학교에서 그때 일을 배웠거든요. 역사 시간에. 그리고 이수진 씨 이야기도 들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진이를 알아요?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노래 한 곡 때문에 사라진 분이라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여학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노래를 사랑했고 평화를 믿었죠. 그저 자유롭게 노래 부르고 싶었을 뿐인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학생은 조용히 민수 옆에 앉았어요. 그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저씨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위로가 되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선 야구 연습이 한창이었어요. 젊은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죠. 관중석엔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시대를 믿었었어. 그때 그들이 꿈꾸던 미래가 지금 여기 있는 걸까요? 화려한 깃발은 사라졌지만 자유는 남았습니다. 검열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사람들은 노래하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위해 사라진 청춘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처럼. 민수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어요. 바람이 불어와 민수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민수는 여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처럼 맑고 슬픈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 노래는 이제 자유롭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를 처음 불렀던 사람은 더 이상 여기 없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여학생이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그럼요. 이곳엔 제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학생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저희가 기억할게요. 이수진 씨를, 그리고 그때 사라진 모든 분들을.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는 천천히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여전히 그 자리엔 깃발이 펄럭이는 듯 했어요. 보이지 않는 깃발, 들리지 않는 함성. 하지만 그 기억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깃발 아래 사라진 청춘의 이름들. 그 기억이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짜 국풍 80일의 기록입니다. 민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우리는 너를 잊지 않을게. 그리고 그는 여름 햇살을 등에 지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슴속엔 그날 여름의 바람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